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내용과 그리고 주변 입지 그리고 시세 차익 다양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평택 호반 서밋 A49 블럭입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고요.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 사전 청약과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거고요. 49블럭입니다. 21년 11월 30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입지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쪽입니다. A49블럭.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 분양으로 A54블럭이 이쪽에 분양을 했었죠. 이쪽도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판이 다 됐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기 좋은 분양 물량이 됐었죠. 왜냐면 조금 작은 타입이 많았고 그리고 유해시설이나 이러한 부분 그리고 뭐 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평택시 자체가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A49블럭 주변에 학교 용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리 상업지구라든지 이쪽 에듀타운이 형성이 되면은 국제학교라든지 다양한 학원가들이 밀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수변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BRT 노선은 조금 걸어가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서정리역 1호선이 있죠. 또 아래쪽으로 가면 지제역을 통해서 지제역은 또 뭐가 있나요? SRT가 있죠. 그래서 SRT를 통해서 빠르게 수서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기에도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것이 과연 이점이 많을 것이냐 라는 것은 주변 시세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중심상업시설이나 행정타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은 사실상 이쪽 아래쪽에 입지한 곳에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바로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평택 호반 서밋 이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덕 A54블럭이 24평형 3억 1,474만원. 여기는 다 전용 5구로만 공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평당가 1,312만원이었고 가까운 곳에 최근 분양가가 33평형 4억 6,900만원입니다. 평당가 1,422만원이죠. 그리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서정리역 앞쪽에 있는 고덕 국제도시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이 9억 1,500만원, 호가는 9억 2천에서 9억 5천 가고 있습니다. 평당가 2,773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금액이 2배입니다. 뭐 역과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전매 제한이 걸려 있고 이러한 부분이 풀리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7, 8억대까지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시세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 일자리에 따른 산하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축 아파트들로 인한 수요가 저절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제역 주변이라든지 평택 고덕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은 어쨌든 계속 강세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과연 얼마냐? 33평형 4억 7,860만원입니다. 1,451만원의 평당가를 형성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배는 무조건 가는데 이게 과연 입주 시점 그리고 추후 분양가, 그러니까 본 청약이 돼야지 확정 분양가가 나오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부가적으로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입주 시점이 되는 시점과 그리고 사전 청약하는 시점들을 고려했었을 때 과연 거주 의무라든지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서정리역 1호선 BRT 노선 이러한 부분들 예정되어 있는 거 말씀드렸죠. 1호선은 이용이 바로 가능하고요.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주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쾌적하게 신설이 된다. 그리고 일자리와 이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에듀타운으로서 뭔가 학원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밀집이 되는 상황까지 된다고 하면은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몰리는 곳에 더 유명한 학원들이 오고 더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절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역과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촌이나 그리고 노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학원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따라서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가 인접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첨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변동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변화가 되기에는 어렵다. 왜냐면은 분양가가 4억대에 나왔는데 터무니없이 뭐 6억이 된다, 1억이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죠.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3년에서 8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을 수도 있고 5년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함에 있어서도 잘 고려를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평택시 거주자 1년 이상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청약 시점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으로 신청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확정 유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입주 예정은 24년 7월입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과 다르게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택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뤄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절대적으로 청약하는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그런 편견을 갖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이 있고 단점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예상 가점표입니다. 84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합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평택 지제역자인은 해당 지역 57점에서 74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주택 14년 이상, 통장 15년 이상의 부양가족 1명이면 당첨이 됐었죠. 그리고 고덕 신도시 내에서 그나마 최근은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인데 전용 84 기준 59점 69점, 63점 69점, 기타 지역 60점에 73점. 무주택 15년에 통장 15년 이상, 부양가족 1명 이상이어야지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상 부양가족의 자녀 1명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저축 총액은 단순히 기회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이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특별공급도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공급 추첨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확대된 특공 추첨제, 이 부분도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데 일반공급 추첨제와 특별공급 중에서도 추첨제로 지금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죠. 근데 1인 가구는 또 아쉽게도 이번에 전용 84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조금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서 앞으로 민간분양 청약하는 것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반 서밋은 12월 13일부터 특별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 1순위 12월 14일,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총 703세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게 633세대, 거의 대부분이죠. 지하 2층, 지상 23층 9개 동이고요. 특별공급 278, 일반공급 352입니다. 그리고 84에 403세대가 들어가고 전용 100에는 230세대, 굉장히 많습니다. 추첨제가 70%나 적용이 되는 100타입도 많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 청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시세 차이 확실하고 앞으로 미래가치 충분하고 분양가 저렴하고 추첨제 물량까지도 있고. 답 나왔죠 여러분? 일반 공급은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고요. 세대 주요권 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 필요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로 다 충족을 해주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전국 50% 이상이 되고, 경기도 6개월 이상도 지금 현재 6개월은 안 되지만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6개월 채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0%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전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다. 전용 8호 제곱 이하는 추첨제 25% 들어가고 8호 초과는 무려 7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에게 추첨제 중에서 75%가 들어가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25%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추첨제 물량들도 어쨌든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 소득 기준 필요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 특별공급 추첨
추첨제 물량이 있는 거죠. 30%가 배정이 되는데 이 신혼부부는 이제 자녀가 없고 소득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가산기 기준을 충족을 하시면 추첨제 물량의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신혼부부로 신청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세대주요권과 통장 2년 예치금 그리고 자산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추첨제 물량이 됩니다. 근데 전용 60 이하만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는 전용 84랑 전용 100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분들에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표는 여기 남겨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자산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추첨제 신청하시는 신혼부부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간 분양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 분양이랑 다르게 공공 분양은 무조건 청약을 해도 됐어요. 왜냐면 통장에 상관없이 다른 청약들을 무조건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보면 통장 사용을 간주하지 않았죠. 공공할 때는. 근데 이번에 민간 분양할 때는 청약 통장이 사용한 걸로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계약을 안 하고 포기를 했었을 때는 부활이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3에서 5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하는 시점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은 두고선 당첨이 되더라도 포기하고선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위를 유지를 한다. 만약에 당첨된 걸 유지를 하게 되면은 사전 청약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공 분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청약 당첨되면 다른 사전 청약 당첨이 안 됐고, 그리고 당첨을 포기했었을 때는 1년 동안 사전 청약에 대해서만 다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었죠. 여기처럼요. 그래서 1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전 청약 공공 분양 당첨이 됐었을 때는 재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분양은 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라는 부분. 어쨌든 부적격 당첨 취소지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것도 사전 청약에 대해서만이었기 때문에 일반 청약을 하는 거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알려드렸던 민간 분양과 같은 경우죠. 이번에 당첨이 되면 이제 일반 청약까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위를 포기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전 청약을 바로 할 수 있고 일반 청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가져야지 이러한 통장을 다시 부활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부적격 당첨이 취소되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만 못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분양 사전 청약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일반 청약에 대해서도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 부적격을 받으면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없고 사실상 공공 분양 사전 청약만 넣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반 청약을 계속 넣을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이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평택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감수하더라도 모든 조건들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 사전 청약과 다르게 분양하는 시점이 되게 빠르다라는 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오늘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민간 분양 사전 청약 평택 고덕 신도시에 위치한 호반서민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청약이 복잡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라이크 부동산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시고 유료 상담 희망한다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